예,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점심 드실 시간은 없으셨을 거고, 점심 준비 잘 해오셨나요? 드시면서, 예, 보시도록 하시죠. 예, 워럭사 아카데미, 여기서는 한마디로, 필살기 관련된, 내용들, 예, 그리고 필살기 매매 프로세스를 전수하는, 어, 강의입니다. 그리고 강의와 코칭으로 이루어지죠. 워럭사는. 예. 그래서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훈련하고 또 매매에서 생기는 여러 교정할 부분들을 개별 코칭으로 음, 코칭해주고 교정해주고 예, 그런 코칭이 따로 있고요. 예. 보시면 예, 신법 강의는 이어질 거예요. 신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 앞부분에 뭐 다뤘던 게 이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고요. 그다음에 심리적 손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다룰 거고 기계적 손절, 그다음에 손실국소와 전략부터 그다음에 수익 보존 전략, 수익 극대화 전략 형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강의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필살기 전수를 일부 할 거예요. 그 보조지표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루는 건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요. 예. 이제 보조지표 세팅과 필살기 매매법, 기법,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단 스캘핑부터 짧게 매매를 해봤던 거 영상을 일단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수강생분들이 매매 영상을 녹화했던 것들 그 중에 이제 시간 표기에서 문제점 기록해서 구글 드라이브 주시면 그걸 모아서 코칭 시간에 예, 코칭을 하면서 마이크 켜주시면 제가 이제 호명을 해드리면 대화도 하고 문제점이 뭔지 세세하게 좀 물어보면서 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훈련할 때도 필요해요. 훈련할 때도 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필살기 매매 유의사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모든 매매 기법에는 원칙과 기준, 타점이 있지만 수익 모델이 존재하지만 매매 시 유의사항을 잘 지키는 게 손실이나 승률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 다룰 거고요. 왜냐하면 알아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교정 코칭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돈 버는 핵심 비기가 있죠. 수익률, 손익비, 저번에 회전율은 일부러 좀 뺐어요. 여기 스캘핑이 들어가니까 예, 회전율 그리고 비중 요거에 이제 승수로 가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다. 뭐 하나 빵이면 돈을 못 벌어요. 회전율이 빵이다. 뭐예요? 매매를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수익률이 높고 손익비가 높은 타점을 알고 있지만 매매를 못 한다, 안 한다는 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자체가 없죠. 그죠? 비중도 그렇죠. 비중은 1원 넣으면 안 되겠죠. 한 주 이렇게 넣으면. 예, 물론 주선은 특히 지수 매매는 한 계약당 들어가는 기본 시드가 있기 때문에 한 계약만으로도 충분히 뭐 살아봅시다님이나 뭐 타요님처럼 한 계약만으로도 하루에 뭐 150, 뭐 타요님은 어제 금요일인가 300 얼마인가 했던데 한 계약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되게 잘하는 측에 속하는 거고 평균적으로 한 계약으로 한 50 전후로 벌면 평균적으로 그러면 월천되죠. 월천되죠. 예. 손실 보는 날도 가끔 있을 건데 50만 버나 어떤 날은 7, 80, 어떤 날은 120, 100 이렇게 잘 벌릴 때도 있는 거고 또 나한테 맞는 장이 있어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원웨이 장이라고 돌파가 나오면서 상방 원웨이, 하방 원웨이 장이 있어요. 그때 또 이제 내가 퐁당퐁당 추세를 따라서 잘 한다라고 하면 그날은 돈 버는 날인 거죠. 그죠? 또 나는 지사접반 박스권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장세 때는 또 잘 버는 거예요. 예, 아래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아래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하면서. 예. 근데 그게 나랑 잘 맞는 장이 또 있어요. 둘 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특출나게 잘하는 경우도 있다. 나랑 잘 맞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죠. 훈련 과정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 또 다룰 게 결국 파동으로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예, 파동을 좀 심층적으로 다룰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또 패턴은 간단해요. 그냥 세는 거니까. 파동 카운팅하고 파동 끄트머리에서는 이제 추세 전환, 변곡 구간 잡고 추세 전환이 나오는 신호 보고 이제 추세 전환이 한 방에 V자로 갈 때도 있지만 만만하게 갈 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 매매 방법도 좀 다양하긴 해요. 예, 그래서 파동으로 변곡 구간 잡아내고 그 변곡 구간 잡아서 이제 보조 지표랑 수식
또 검색식 등을 활용해서 이제 매매할 수 있죠. 검색식은 이제 지수 매매에서는 잘 쓰진 않고요. 이제 주식 선물 종목 혹은 주식 종목 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칭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영상을 올려주시고 보내주시면 할 거고, 또 영상이 없다면 이제 별도로 이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코칭이 이루어질 거고요. 가급적이면 매매 영상 올려주시는 게 가장 빨리 월억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완전 패스트 트랙, 완전 패스트 트랙. 누구나 알고 있어요. 내 영상을 매매 영상을 녹화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게 강압적이고 숙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안 하죠. 안 하는데 이걸 해보시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어야 되겠죠. 나의 성향과 맞는 스타일. 나는 좀 빠른 걸 좋아해. 그러면 이제 스캘핑도 좋고 돌파 매매도 좋고요. 나는 좀 이게 빠르면은 불안해. 나는 좀 이게 안정적으로 딱 왁구가 잡혀져 있는 지사접판 같은 걸 선호해. 그러면 지사접판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나는 환경상 시간적으로 짧게밖에 매매를 못해. 그러면 이제 짧은 단타 혹은 스캘핑 위주의 매매가 가능하겠죠. 그죠? 나는 전업이야. 상관없어. 그러면 뭐 스캘핑 단타 섞어서 믹스 형태로 회전율을 높이면서 시드를 빠르게 불려나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승률 측정을 통해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파악해 나가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은 해야 될 거가 나한테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사접하는 굉장히 잘하는데 승률이 좋은데 돌파 매매만 나오면 승률이 막 절반으로 깎여. 그러면 어, 결단을 내려야죠. 돌파 매매는 돌파가 나오고 돌파 당시에는 하지 말고 돌파 추세가 명확하게 발생되고 수급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퐁당퐁당을 치면 돼요. 네. 예를 들면 더 해야 할 것들은 내가 잘하는 건 더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지사접판 잘해? 그럼 지사접판 형태로 매매를 하고 3분봉에서 혹은 또 1분봉에서 박스 안에 작은 박스, 또 그 안에 또 틱봉에서 작은 박스,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형태로 좀 더 승률을 높여가고 좀 더 손익비를 안정화시키고, 그러면서 회전율은 이제 원한다면 본인이 매매를 많이 하는 걸 원치 않아. 그럼 회전율을 억지로 올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믹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스캘핑도 치고 단타 맥점도 치고 맥점 단타. 예. 그래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게 이제 코칭의 주제죠. 그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더 해야 할 것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한 어, 꿀팁, 비기 이런 것들을 전수하는 게 코칭이고요. 또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할 것인가. 이건 매매 프로세스인데 둘 다 매매 프로세스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 솔루션 등을 함께 코칭을 통해서 찾아보는 게 이제 코칭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려는 게 뭐냐, 코칭에서 나의 나의 매매 프로세스를 가장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최적화시키. 나의 성향에 맞고 나의 매매 환경 시간에 맞고 이런 것들을, 물론 변동될 수 있죠. 시간이 별로 없으시다가 또 시간이 늘어날 때도 있을 거고 그럼 좀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나의 매매 프로세스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적화시키고 실수를 줄이고 손실을 줄이고 승률을 높여 나가면서 회전율도 높여 나가는 방향. 그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비중을 실어서 월억으로 빵 가는 거. 예. 월억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이게 이제 액수만 생각하면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주식은 레버리지 개념이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선물 개념에 있어서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안정된 승률과 손익비, 리스크 관리가 되는 상황에서 비중을 실을 수 있는 타이밍, 타점에서 비중을 실으면 물론 이제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시드로 월억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조금 더 시즈가 모아져야 되는 타이밍도 필요하겠죠. 근데 월억은 한 방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 방이 나쁜 뜻이 아니고 로또처럼 한 방이 아니고 켜켜이 우리 모소콩나물이잖아요. 모소대나무처럼 계속 쌓였던 내공, 훈련, 실투를 통해서 계속 쌓이는 시드, 그다음에 회전율도 높여보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비중을 실어야 될 타점, 비중을 실어야 될 타이밍, 비중을 실어야 될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던 이런 매집 형태던
예, 그런 형태로 비중이 실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 이런 형태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이런 형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월천이면 2천을 벌려면 이만한 노력과 이만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만한 시드가 필요하고 3천이 되려면 이렇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소대나무가 뜻하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예요. 아시죠? 그죠? 예. 보통 스타트업들도 요 안에서 데스밸리가 있고 어느 순간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가 오죠. 이 상승 각도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늘어나죠. 그죠? 그죠? 상승 각도가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걸 뭐라 그래요? 가속도라고 그러죠. 가속도. 우리가 고등학교 다 배웠던 거. 미분이죠, 미분. 그죠? 미분이죠. 그죠? 몰라도 돼요. 네. 이 기간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티핑 포인트, 물에 끓는 온도는 몇 도다? 100도씨. 99.9도씨에서는 물이 안 끓죠. 그죠? 예.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압력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동일한 조건에서, 이 대지에서는 99.9도씨에서 물이 안 끓여요. 100도씨에서부터 막 끓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포기하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내가 시간이 없다고, 내가 자신이 없다고, 내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런 감정적인 요인들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 이날이 옵니다. 이날이 와요, 이날이. 이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반드시 와요. 월억사 기간에서도 올 거고, 그죠? 1년이 지나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반드시 와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상징적인 월천이라고 한다면, 이 월천 이후에 월 2, 3천 가는 거는 예, 순차적으로 갈 수 있어요. 큰 실수만 안 하면. 알려준 대로만 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하면. 근데 이렇게 가다가 1억이 되는 순간은 빵이에요, 빵. 빵 간다고 그냥. 근데 여기 때 필요한 게 있죠. 비중. 그다음에 회전율. 회전율을 통해서 억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비중을 실어서 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좀 많아요. 요게 좀 더 확률이 높고 회전율은 할 수 있는데 하나의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비중만으로는 1억을 만들 수 없는데 회전율로 1억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1억, 3억 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이게 둘 다 갖춰지면. 근데 이 회전율은 좀 어, 많은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좀 빨라야 돼. 이 차트 보는 거나 순발력이나 빠르게 치고 빠지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요거는 좀 많은 노력과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예, 좀 더 어려운 단계예요. 회전율만으로 억을 채운다는 게. 그러니까 비중이 한 방에 억을 실 수 없는데 회전율로 억을 벤다는 거는 실력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비중까지 좀 더 태우면 1억은 뭐 우스갯소리지. 우스갯소리지. 그죠? 이따 보시겠지만 제가 10월 31일부터 매매를 했어요. 이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제가 인증한 게 3억 4천이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주kum이랑 월업사 계신 분, 주선사 계셨던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3.4억.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9일날 하루 매매했고 요 날 월요일까지밖에 매매 안 했거든요. 이틀 쉬다가 예, 막판에 요거 하면서 3억 2천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에코프로 BM 휩쓸쌍바닥 제가 가이딩도 다 했는데 거기서 2천 더 벌어서 3억 4천 예, 찍었죠. 요게 10거래일밖에 안 돼요. 총 기간이 10거래일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3억 2천 찍은 거는 거래일이 아니고 10일 8일 만에 3억 2천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방이에요. 비중이 실리면 한 방이야. 그러니까 자꾸 요원하고 멀고 월업은 남의 얘기구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 손 안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괜히 여러분들 헛꿈꾸게 하려고 월업사 만들고 헛꿈꾸게 만들고 나는 월업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을 수 있는 가능한 거예요. 진짜로.
저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따위가 어떻게 워럭을 버나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워럭사 오셨잖아. 혼자 하면 요원한 건 사실이지. 혼자 하면. 방법도 없거니와 필살기도 없거니와 6, 7년이 걸려도 월천을 한다 못한다 보장을 못하죠. 혼자 하면. 왜? 올바른 방법과 패스트트랙이 없는 상태니까. 또 누군가 먼저 간 사람이 교정해주거나 코칭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 혼자 하다가 지치면 그냥 쉬는 거고 쉬다가 다시 뛰다가 걷다가 또 쉬는 거고. 그죠? 근데 워럭사는 정해진 정규 과정을 통해서 꾸역꾸역 가잖아요. 내가 어쨌든 높은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하다 보면 스스로가 빠른 경보로 걷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업인 우리 동기들 중에 전업이신 분들은 연락 뛰어가시는 분도 있겠지. 나는 최대한 경보로라도 좀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면 돼요. 뒤처지는 거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남들보다 좀 뒤처지면 안 돼요? 내 환경상 그들은 전업을 하고 쏟아볼 시간이 많은 거고 나는 환경상 직장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애도 봐야 되고 집안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쏟아볼 시간도 한정적이고 그죠? 근데 나는 그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투입 대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빨리 월업 가고 더 빨리 승률과 안정성을 갖고 매매를 계속 해나가는 사람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한 그 보상인 거죠. 나보다 빠른 게.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사정상 그렇게 못해.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 그럼 나는 내 페이스대로 일단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언젠가 월업이 돼요. 일단 월천부터 되고. 그러면 월천 되고 월이천 되고 그러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나오면 일단은 뭐 옵션이지만 회사도 그만둘 수 있는 거고 또 사업도 은퇴할 수 있는 거고 전업으로 돌아가면 동등하잖아요. 빨리 갔던 분들과 그럼 그때부터 나 또 어마어마한 속도로 하면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10억 벌었으면 내가 꼭 10억 벌 필요 있나요? 그 시간에? 아니죠. 나는 그 사람이 10억 벌 때 나는 이제 막 1억 벌었어도 그렇죠? 이거를 안전하고 차곡차곡 쌓여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20억, 30억 돼 있을 거고 뭐 그분은 빨리 전업을 했기 때문에 100억을 벌었어도 나는 20억, 30억 모았어. 그럼 100억이나 20억이나 30억이나 그만 차이가 없어요. 1조와 100억은 차이가 나겠죠. 1조와 100억은. 그렇지만 우리가 소시민 입장에서 사실은 뭐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 재산으로 뭐 10억 가까이 뭐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커다란 부담감 없이 좀 여유롭게 매매도 할 수 있고, 그죠? 사람의 욕심에 따라 다르겠지만,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천히 가도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 100억 벌었다고 나도 120억 벌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조금 늦으면 되지. 근데 늦는 게 내가 못나서 늦는 게 아니잖아. 그죠? 외부 환경이 일할 때 매매 잘 못하는 거. 또 가정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가정 돌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시간을 남들보다 덜 쓰게 되는 거고. 그치만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보로 걷고 있어. 내 페이스대로.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빨리 달리시는 분들에게는 빨리 다니는 그 템포에 맞게 제가 어, 페이스메이커 해드리면 되고요. 더디게 가시는 분들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좀 더디신 분들 그럼 더디신 분에 맞게 제가 페이스메이커가 돼드리면 돼요. 그잖아요. 예. 남들 더 잘 되는 사람들 축하해 주시고 또 사정상 본인이 좀 사정상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 예, 또 감정적인 어떤 격려 그렇죠? 이런 거 응원 이런 걸 서로 해주면 예, 모두 다 모두 다 원하는 소기의 목적 목표 당연히 다를 수 있고요. 예. 개인마다 좀 시간은 다르겠지만 워럭은 한 방이에요. 회전율 형태로 가는 형태가 가장 이제 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불개미 같은. 예. 근데 불개미님도 이제 비중을 빵빵빵 실으시니까 한 방이잖아요. 근데 비중 실리기 전께는 옛날에는 어땠어요? 몇백 원 이익 나는 거 챙기고 익절로 계속 챙기는 습관을 챙긴 거죠. 0.5%, 0.3%. 예. 뭔가 낌새가 이상해. 그럼 익절로 일단 빠져나오고 이 습관이 완전 몸에 뱄잖아요. 그죠? 예. 타점에 대한 승률도 계속 매매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예.
아시죠, 다들? 예. 그렇게 회전 연령대로 월업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저께 일 6천만 원 이상 하셨죠? 예, 프로게이머님이. 그래서 내 페이스대로 하시면 돼요. 예, 요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해서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에 몇 번 올까 말까한 대운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진짜로.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 대역전에 정말 지금 발을 담그신 거예요. 그 대역전을 만들어야지. 시간적으로 조금 더 줘도 돼요. 예, 제가 페이스메이커 해드릴게요. 네. 못 따라하면 못 따라오는 것만큼 보충 수업 시간 맞춰서 하면 되죠. 네. 그죠? 예. 그러면 아카데미 들어갑니다. 이제 주식 선물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들어갈게요. 선물이라는 건 이제 미래의 물건에 대한 매매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통적으로 옛날에 뭐 우리는 김장을 많이 하잖아요. 김장할 때 김치 만드는 곳에서 이제 입도선매로 이 밭대기를 미리 이제 계약금 주고 사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김치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배추값이 올라가기 전에 사야 좀 저렴하고 그죠. 원가가 절감되는 거죠. 김치 만드는 데 있어서. 예, 그리고 또 만약에 기후로 인해서 배추값이 엄청 뛸 게 예상될 때도 미리 계약을 하고 사두면 좀 그 당시 미래가 현실이 됐을 때 배추값이 엄청 뛰었을 때 나는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나름 경쟁적인 원가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후변화, 예를 들어 뭐 태양의 흑점의 폭발로 인한 지구의 기후변화, 그 기후변화로 인한 그 강수량 변화, 그죠? 그다음에 일조량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배추가 흉년이 되거나 그런 흑점으로 흉년이 되거나 또는 뭐 풍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런 선물 매매하는 사람들, 농작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많이 거래를 많이 하고요. 예. 물론 약간 기후 변화라는 게 이제 그 정확성 자체가 좀 옛날에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도박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입도선매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주가가 여러 요인이 있죠. 변동폭이. 상방이냐, 횡보박스냐, 하방이냐에 대한 거는 음, 일단 첫 번째는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차트 분석으로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차트 분석만으로 100%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차트 분석이 굉장히 잘 맞을 때가 있어요. 좀 단기적으로. 아주 긴 장기는 맞출 수 없어요. 이거는 점쟁이 영역이고 단기간 몇 개월 뭐 이런 거는 맞출 수 있죠. 그 정확히 언제 얼마 간다는 몰라도 추세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가리 차트가 나왔어. 그러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 단기적으로. 또 볼 수 있고 또 예, 정배열이 나왔어. 그리고 정배열이 나오면서 긴 10년간 박스를 상단을 돌파했어. 그럼 정배열이야.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이평이 막 트위스트 쳐. 중장기가. 좀 더 수렴하다가 어디론가 튈 가능성이 있죠. 예. 이런 차트 분석과 그다음에 그 해당 산업군의 산업군의 전망. 그죠? 이 전망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2차 전지의 전망은 전기차에 달려 있죠. 전기차가 엄청나게 잘 나가다 요즘 완전히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죠.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다라는 평이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죠. 충전할 때 아직도 만족할 만한 경쟁이란 뭐예요? 석유 오일을 넣는다고 쳐요. 휘발유를 넣을 때 우리 한 5분 걸리나요? 만땅 넣어도 뭐 대충 뭐 내려갖고 뭐하고 5분 6분 걸린다고 칩시다. 그 정도보다 조금 불편하게 한 10분 내에 충전이 다 된다? 그렇다면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아직 여전히 충전 시간이 좀 길고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한 번 충전 대비 갈 수 있는 거리 이것도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됐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다가 가격조차도 엄청나게 비싸죠 전기차가 그죠? 억대가 넘잖아요. 물론 옵션을 그러니까 좀
좀 싼 것들은 가격도 많이 내렸고 7, 8천만 원대도 있지만 테슬라 기준으로 억대가 좀 넘죠. 그 가격대가 또 만만치 않아. 보조비를 받아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요즘 핫한 이슈가 뭐예요?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이 전기차가 나중에 중고로 나왔을 때의 중고가가 똥값이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기존의 내연기관으로 이루어진 차에 비해서 중고값이 똥값이 돼버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배터리는 물론 내연기관도 수명이라는 게 각 부품마다 존재하지만 예,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 그러면서 이 전기차 공장 증설이 모두 다 유보되고 그러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줄고 또 2차 전지 소재주도 당연히 매출 전망이 좀 불투명해지고 특히나 어 2차 전지 소재주의 납품가에는 이제 그 원가 뭐 리튬이나 니켈이나 주요 그 소재들 있죠. 주요 원자재들의 가격 등락폭과 예, 연동되어지는데 이게 요즘에 또 폭락을 하면서 이익률도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난번 분기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절반 이상으로 빠졌고 그나마 이제 LG엔솔이 좀 좋았는데 이제 LG엔솔도 문제는 CATL 중국의 가장 1등 2차 전지 배터리 생산 업체가 지금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에서 거의 LG엔솔을 따라잡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CATL이 글로벌하게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LG엔솔의 마켓 쉐어링, 그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LG엔솔은 지난 분기 때는 성과가 좋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반등 줬다가 완전 다이빙 때처럼 개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산업군에 대한 전망이 안 좋죠. 반대로 반도체는 어땠어요? 2차 전지가 훨훨 날 때 반도체는 개죽 썼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이 빠지니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에서도 자체 메모리 개발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반도체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빠지면서 되게 불투명했단 말이에요. 그 불투명한 가운데 엔비디아에서 이제 GPU 형태에서 이제 뭐 HBM 그 뭐요 대역폭이 큰 거죠. 그죠? 큰 대역폭의 메모리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AI 관련된 그 칩들이 많이 수요가 필요해졌고 그건 로봇이랑도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에도 이제 들어가고 뭐 그런다면서 반도체는 거기다 맞물려서 D램 가격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슈들이 막 나오면서 요즘에 반도체는 오히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산업군의 어떤 이슈 전망, 수요, 공급 요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 그게 차트로 심리로서 드러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입도 선매에 있어서 이 산업군이 일단 단기적 전망이 빠져요. 물론 전기차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왜? 규제 때문에. 환경 규제 때문에, 정책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긴 해요. 특히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은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 세계 경제가 지금 긴축하기 때문에 이제 파업하는 회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요가 감소됐어요. 또그 상품에 대한 불만들도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이 다 안 됐고 이러저러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산업군 전망이 안 좋다 보니까 차트에서도 고점 찍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산업도 안 좋고 차트도 안 좋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거 알고 있다면 매도를 치겠죠. 그죠? 공매도가 가능할 때는 공매도를 치거나 이거는 주식이고요. 예, 주식을 미리 파는 거죠. 빌려서. 이게 합법이고 안 빌려서 파는 건 불법이고. 그리고 아니면 선물을 매도 치는 거죠. 그죠? 선물을. 지금 100만 원인데
지금 에코프로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빠지고 있어. 앞으로 하방 추세야. 차트도 섹터에 대한 분석도 100만 원에 매도 쳐서 이 주식 선물은 월물이잖아요. 11월물이면 12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월물이에요. 그죠?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뭐 내년도 1월물로 사도 되죠. 내년도 2월물에 사도 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국가창에 보면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게 잠깐만요. 선택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면 음, 보여드릴게요. 여기 예를 들어 하이닉스다. 하이닉스다. 이거 12월물이죠, 이제. 그죠? 예, 지난주 목요일 끝으로 12월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걸 눌러요. 우리 카페에 제가 올려놨죠? 예. 여기서 SK 하이닉스를 쳐요. SK 하이닉스에 요건 무시하세요. 이건 옵션이니까. 이건 무시하시고 위에서 예, 12월, 1월, 2월, 3월물이 있죠. 그럼 지금 3월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청산이 언제 돼요? 2024년 4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청산되겠죠. 아니, 3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청산되겠죠. 그죠? 지금 12월물은 이게 주식 선물은 월물 1개월마다 청산이 되고요. 종료가 되고 선물 계약이 종료가 되고 지수 매매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3개월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잠깐만 지금 가격이 13만 1천 원 정도의 종가였잖아요. 주식 선물 종가가. 그러면 여기서 13만 1천 원이었어요. SK 하이닉스. 나는 장기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갈 거라고 생각해. 쓸 때, 예, 물론 이렇게 너무 먼 미래는 호가가 없어요. 그래서 공백이 너무 크죠. 그죠? 공백이 너무 커서 이거 거래가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예.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는 좀 있으려나? 삼성전자의 3월달. 호가 갭이 좀 크네요. 예. 저도 이렇게 오래된 월물은 해본 적이 없어요. 2월 달도 호가 크고, 지금 12월 달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1월 달도 1월 달은 좀 있네요. 그죠? 1월 달은 7만 900원, 700원. 그리고 비중도 좀 있어요. 그죠? 비중 좀 있다. 그러면 12월 7만 900원이죠. 12월은 7만 900원 똑같네요. 그죠? 일단은 지금 1월물과 12월물이 호가는 일단은 갭이 없이 일정해요. 그죠? 일정하다. 그러니까 나는 월물이 아니고 좀 중기로 본다. 한 두세 달 본다라고 하면 다음 월물로 사면 돼요. 그러면 내년 12월 둘째 주 목요일 때 12월물은 청산되지만 1월물로 내가 사두면 청산이 안 되죠. 근데 보통 이렇게 매매는 잘 안 해요. 주식 선물은 장기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좀 단기 스윙으로 보는 경향이 크거든요. 네. 이거는 기억해 두시고. 네. 선물이라는 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미리 빠질 것 같으면 미리 두는 거야. 나중에 사서 그 갭을 먹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이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사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죠. 차트 분석에 의해서든 또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든 그 기업의 호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밝기 때문이든 밝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오늘 만 원이면 만 원 샀다가 이게 15,000원 되면 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파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다만 다른 점은 예, 주식과 다른 점은 주식은 시간적으로 올라야지만 벌 수 있죠. 그죠? 근데 주식 선물은 지수 매매 포함 또 주식 선물 종목 포함 주가가 빠질 수 있으면 여기서 매도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만 원이었다 쳐요. 만 원에 매도 쳤어.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8천 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치고 여기서 매도 계약을 친다는 거죠. 그죠? 매도 계약을 치고 누군가 이 만 원에 살 사람이 있잖아.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계약이 되는 거예요. 호가창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이게 8천 원까지 쭉 떨어지면 나는 8천 원에 살 사람
8,000원에 팔 사람, 난 사야 되니까. 8,000원에 파는 걸 내가 사서 요 10,000원만큼 청산하면 되는 거. 그러면 2,000원에 한 계약당 2,000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죠? 주식과 반대죠. 주식이 여기가 예를 들어 10,000원이었어. 이게 12,000원이 됐어. 그럼 나는 얼마의 수익을 챙겨요? 한 주당 2,000원이죠. 그죠? 그죠? 마찬가지에 올라가면 요 차익을 챙기는 거고 내려가면 요 차익을 챙기는 거고. 그죠? 다만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어, 이게 100% 수익률이 100%를 넘어갈 수는 없죠. 예, 10,000원이 빵원 될 리는 없지만 빵원 된다고 하면 한 계약당 10,000원 언더가 맥스잖아요.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에. 그죠? 그죠? 예. 수익으로 치면. 근데 손실은 만약에 이게 10,000원을 오버돼서 2만 원이 막 올라가. 100%죠. 그죠? 근데 2만 원이야. 25,000원까지 가. 그럼 뭐야? 마이너스 150%죠. 그죠? 예. 물론 이 전에 청산 당하겠지만 예. 상방으로 열려 있고요. 익절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100%, 200% 이렇게 먹는 거는 가끔 옵션에서나 나오는 거고 주식에서 100% 쉽게 먹나요? 흔치 않죠. 그죠? 예. 50%도 흔치 않은데.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방으로 열렸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매도 칠 때 반드시 걸어놔야 되죠. 그죠? 청산 안 당하려면. 예. 마찬가지야. 주식도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니까 얼마까지 벌지가 안 정해져 있죠. 그죠? 우리가 10배, 20배, 30배 가는 종목들도 보잖아요. 상방으로는. 근데 이 10,000원 주고 샀다가 빠지면 10,000원 주고 샀다가 요게 2,000원이 됐어. 라면 손실 볼 수 있는 금액은 예, 내 본전에서 한 20%만 남겠죠. 그죠? 이해가시죠? 요런 게 좀 다르다. 선물 매도는 손실이 되면 기하급수적인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전에 손절 치니까 스탑로스 거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고 그 리스크 관리 하니까요. 주식도 오르면 한없이 오르니까. 근데 그걸 결국 홀딩하고 끝까지 먹는 사람은 없죠. 100% 먹기도 힘든데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주식으로 혹은 주선으로 한 종목에서 100% 이상을 수익 낸 적이 있다 1번, 없다 0번. 단기 스윙도 괜찮고요. 예, 단타도 뭐 하루에는 그 단타는 안 되겠지. 스윙이어야겠죠. 예. 불기리님 한 분 계시고, 예, 좋은 하루님 안녕하세요. 예, 한 분 계시네요. 예, 100% 이상 먹어본 적 있다.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예. 스윙 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죠. 그죠? 예, 불기리님, 그 100%를 여태까지 몇 번 드셔보셨어요? 그러니까 100% 수익을 몇 종목 혹은 몇 번 정도 해보셨어요? 그 불개미님은 스윙을 잘 치시는 거죠. 100%까지 홀딩했다는 거잖아. 엄청 잘하시는 거죠. 아, 세 번이면 더 잘하시네. 그죠? 한 번 우연히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3번 정도면 그 홀딩을 되게 잘하시는 편이다. 예, 목표치까지 잘 참아내시는 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한 130% 정도를 먹은 적 있어요. 예, 삼성제약. 130% 점상 가는 바람에, 예, 저도 못 버티는 성격인데, 점상 가는 바람에 예, 그때 제주도 여행 오려고 옛날에 제주도 여행 오려고 하다가 눈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점상 가고 막 그래서 예. 아 로제님도 있네요. 예. 옛날에 처음에 주식할 때 몇 번 있으시면 그것도 홀딩 되게 잘하신 거예요. 예, 어떤 이유에서든 그거를 그렇게 들고 간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던데 저는 쉽지 않던데 점상이니까 아마 그랬지 점상이 아니었으면 예,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챙겼을 것 같아. 저는 옛날에 100%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브라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주식 초반이고, 네, 또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중대형주들은 100% 가진 않잖아요, 단기간에. 그죠? 바이오주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배우셨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100%쯤은 먹어야지. 꿈만 같은 건데, 그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때는 모를 수 있죠. 근데 100%를 했잖아.
아니, 알든 모르든 100%를 홀딩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마무시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쵸, 주선하시면 1%. 네. 근데 월업사에서 배우는 수익 홀딩 하는 그 기법이나 신호를 배우시면 좀 더 먹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물론 분할 익절해야죠. 예. 맞아요, 캔디스님. 신의 영역이긴 해요. 100%가 어디 남의 개 이름인가요? 솔직히 30%, 50%도 쉽지 않아. 불길이님, 처음에 상한가 조정에, 산 종목이 3배 갔어요? 와, 상한가에 조정 나온 거. 그죠? 그때는 좀 뜨거웠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제약주, 전기차, 수소차, 요런 거 하셨구나. 예, 완전 정배열이었고. 무식해서 그 뒤로 다 까먹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엄청 벌고 까먹는 건 괜찮죠. 예, 그래도. 예, 내 돈 아니었으니까. 음. 그쵸? 아유, 잘하신 분들 많네요. 이런 것들이 내 성향이에요. 저런 게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잘 못 참아요. 예. 제 한계죠. 제 한계죠. 저는 그래서 수익 극대화보다는 비중을 실어서 먹을 만큼 먹고 수익을 많이 챙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챙기는 게 비중도 많이 싫고 그걸 홀딩도 오래 해서 많이 챙기면 최고로 좋은 건데 이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참고 이게 오랫동안 버티는 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비중 식구 먹을 구간에서 좀 충분히 먹고 음, 적당히 몇 날 며칠 홀딩하는 것도 힘들고 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 3억, 4억, 3.4억 인증했지만 이것도 종가 매매에서 청산하고 다시 사고 또 종가하고 청산하고 다시 사고 청가하고 그러니까 파동을 먹었잖아요. 그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그런 형태로 100% 브라보. 종가 매매 무섭죠. 맞아요. 저도 종가로 돈 상따도 그렇고 많이 벌었는데 종가 매매 상따로 막 좀 크게 좀 맞은 적이 있어서 좀 겁나.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들어가요. 보수적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음. 이번엔 좀 예외예요. 제가 종가에서 그 정도로 베팅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월억사 하면서 뭔가 그래도 제가 이제 매매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또 인증을 옛날에 하고 요즘에 인증을 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월업사를 하는데 뭔가 인증을 해야겠고 근데 또 뭔가 임팩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불개미님이 워낙 잘하셔서 워낙 옛날처럼 그냥 소소하게 용돈벌이 500, 700 해서는 300, 400 이렇게 해서는 뭐, 뭐, 그쵸. 왜 다들 그 정도 하시니까, 모투든 실투든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막 잘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 예, 그래서 좀 노리고 노렸어요. 노리고 노렸는데, 이번 변곡 구간에서, 종가의 비중을 좀 실었고,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좀 난 거죠. 음, 불기리 님도 이제 결국은 파동매매 폭락폭당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타일에 따라 이제 정답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믹스할 수도 있어요. 맥점 단타와 스캘핑을 믹스하고 스캘핑에서는 짧게 짧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제 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티끌모아 태산으로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근히 세요. 은근히 커요. 나중에 되면. 그것도 한 달 되고 이게 되면 은근히 세요. 처음에는 애게 몇만 원, 애게 10만 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매매가 잦잖아요. 회전율이. 10번만 하면 100만 원이에요. 10만 원씩. 물론 거기에 손절 한두 번 치면 7, 80이야. 그죠? 그러니까 막 한 번에 50만 원, 막 70만 원 먹으려는 것보다 짧게 짧게 지수 매매에 있어서는 지수 매매. 근데 이제 우리 주식 종목 주식 주선하면 이제 조금만 먹어도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되는 경우 많아서 비중이 실리니까. 예. 근데 지수 매매는 조그맣게 매매 수가 많기 때문에 뭐 10만 원, 15만 원씩 먹는 게 차곡차곡 쌓이면 50만 원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요 사이 한 세네 번만 먹으면 돼요. 근데 그중에 손절이 한두 번 있을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그러면은 한 5번 내지 6번 먹고 손절 당하면 50만 원 나와요. 근데 세계학으로 10만 원대는 그렇게 잘 먹는 거 아니거든. 몇 틱만 먹어도 10만 원이에요. 그죠? 이따가 보실 거예요. 예. 어우, 100%저 기운을 우리가 받읍시다. 예? 서로 각자 잘하는 것들 기운을 다 받으면 돼. 야, 저렇게 100% 하시는 분들이 있네. 예? 나도 월업사에서 수익국대와 홀딩 요거 배워서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홀딩하는 어떤 그 기운은 배우는 거예요. 느끼는 거지. 그리고 나도 좀 홀딩도 좀 더 하고 수익국 대화도 연습하면서 좀 더 먹는 그런 연습하면 됩니다. 또 짧은 스캘핑 단타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모투로 해보면 돼. 그리고 이게 딱 습관처럼 있거든요. 따다닥 따다닥 해서 먹으면 먹는 거고 손절이고. 근데 맥점들이 다 있잖아요. 스캘핑에도. 스캘핑 맥점에서 하면 돼요. 아시겠죠? 서로 좋은 기운은 서로 자신에 대한 자랑, 자신에 대한 칭찬도 좀 해주시면서 그 좋은 기운을 많은 분들께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도선매 이 주식 선물에 대한 개념이 뭐 대략적으로 얘기했지만 이해가 다 가시나요? 이해 가시면 7번. 아직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다 1번.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먼저 매도하느냐 먼저 매수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죠? 매도했으면 매수청산, 매수했으면 매도청산. 이름만 좀 다른 거죠. 이름만. 우리는 이제 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식에서 산다라는 표현이 좀 헷갈려서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산다는 게 매도 계약을 산다, 매수 계약을 산다. 뭐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진입과 청산이라는 말을 써요. 예. 진입은 매수 진입이 있고요. 당연히 매도 진입이 있죠. 계약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매수는 올라야 돈 벌고 매도 진입은 내려야 돈 버는 거죠. 그죠? 그죠? 올라가서 매수를 청산해. 내려가서 매도를 청산해. 있죠? 청산은 이제 계약을 종료한다는 거예요. 올랐으니까 계약 팔고 수익을 만드는 거죠. 혹은 떨어졌을 때 청산하고 손실을 확정 적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다. 그다음에 선물의 종류는요. 크게 이제 주식 선물과 지수 선물, 그다음에 해외 선물 크게 보면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주식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코스닥 200 안에 있는 종목 중에 또 코스닥 150 종목 안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선물 매수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200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코스닥 150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2등 주죠. 시가총액 2위인데 선물이 없어요. 에코프로 BM이 있죠. 그죠? 예.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니구나. 예. 그 포스코 DX는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또 전환한다고 그러죠. 또 11월 중순 며칠 안 남았네요. 중순에 14일인가? 중세 포스코 DX랑 금양이랑 그 MSCI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인덱스 여기에 이제 지수 편입 결과가 나와요. 지수 편입 결과가 나오면 보통 고점이에요. 그래서 어, 다가오는 한 주에 포스코 DX는 아마 확정되는 순간 고점 전방 찍고 그 전후로 해갖고 고점 찍고 나면은 코스피 이전도 있고 아마 쭉쭉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 저기 에코프로도 MSCI 편입되면서 편입 전에 고점 찍고 그다음에 완전 개나락 갔죠, 그죠? 평균적으로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모건스턴이 11월 말부터 돈 들어오거든요. 11월 말부터 예를 들어 모건스턴이 MSCI의 지수 편입이 되면 금양이도 그렇고 DX도 그렇고 11월 말부터 강제적인 지수 편입 그 물량이 들어와요. 매수세가 들어온다고요. 근데 매수세 들어온다고 그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수 편입 발표가 나면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여태까지 지수 편입 종목들의 과거 역사를 보면 따라서 지수 편입이 되면 DX는 매도 후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이 있고요. 그 종목들이 있고 이거는 주식과 똑같이 매매하는데 아까 보신 0508 이 주식 선물 호가창에서 보고요. 지수 매매는 0506에서 봐요. 0506에서 본다. 지수 선물은 코스닥 200 지수가 있고 또 미니 코스닥이 있어요. 코스닥 미니. 요거는 이제 코스닥 한 계약에 한 6분의 1 정도인데 호가창은 약간 코스닥처럼 약간 슬리피지 있어요. 0.05가 코스피 지수의 한 호가, 한 틱의 갭인데 얘는 0.02인가 그래요. 저도 실제로 매매는 안 해봤어요. 코스피 미니는. 매매는 안 해봤고
이제 조언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계약으로 코스피 200을 실투해야 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안 되니까 코스피 미니를 해보세요라고 했고 실제로 저는 고백하지만 코스피 미니를 매매한 적은 없다. 그래서 호가창은 본 적이 있는데 약간 슬리피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약간 나스닥처럼 호가 공백도 좀 일부 있고요. 왜냐하면 호가의 틱 갭이 작아서 그래요. 예, 작아요. 왜냐면 지수가 코스피는 300대인데 코스닥 1호금은 얼마야 지금 700, 800 이 정도 하죠, 그죠? 예. 좀 커서 갭이 좀 있어요. 갭이 좀 있다. 예. 일단 1200 얼마네? 언제 때 얘기를 한 거야? 아무튼 1254 이거네요. 코스닥 150. 이거 종합지수인데 이거는 일단 볼게요. 아무튼 그리고 해외 선물로는 옛날에 항생 많이 했어요. 항생, 홍콩 항생, 나스닥도 많이 하고 S&P 500도 많이 하고 다우 이런 건 안 해요. 다우 하는 사람 못 봤어, 잘. 그리고 오일, 크루드 오일, 그다음에 골드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외에도 사실은 선물은 옥수수, 콘 있죠. 콘, 니켈, 구리, 뭐 쿠퍼, 구리 뭐 많아요. 굉장히 많아. 선물 시장이 종목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것들을 보면 나스닥을 가장 많이 하고요. 또 이제 홍콩 항생 좀 많이 하고 상해도 좀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류 종목을 얘기하면 나스닥 100, 홍콩 항생, S&P 500,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 그다음에 골드, 금이죠, 금값. 예. 요거를 주로 많이 매매를 많이 한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우리는 하더라도 뭐 나스닥 100 정도를 볼 것 같아요. 이건 지수 참조 죄송합니다. S&P 500 하겠지만 예. 어쨌든 지수 선물은 종목 선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주요하게 활용하는 게 코스피 200 선물 지수예요. 종목 선정할 필요 없고 신호대로 우리 제가 알려드리는 월억사 타점에 오면 그냥 매매하시면 돼요. 신호 보고 손절 잡고 손을 잡는다는 건 스탑로스를 반드시 걸어준다는 거예요. 진입하고 나서. 예.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훈련이 종목 찾느라고 매매를 못하고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 횟수가 1분봉 틱봉으로 가면 굉장히 많아요. 3분봉은 좀 맥점 단타 치기에 좋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설명이 부족했다 싶으시면 단톡방에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료 필요하신 거 있으면 자료 찾아서 좀 더 보충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꼭 알 필요는 없는 것들이라 그냥 근데 한번 훑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예, 이거 안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라. 예. 그래서 나스닥 100 위주로 많이 한다. 예,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많이 한다. 주식 선물의 대표적인 종목은 SK하이닉스, 우리 저 주선사에서도 추적하는 종목이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정도. 그다음에 지금은 매매를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 주로 주요 종목 중에 선택됐던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게 레버리지도 세고 또 안정적이었거든요, 옛날에. 예, 지금은 그냥 개나락 가서 변동성이 없어서 좀 안 좋은데 나중에 꼭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게임주로는 NC소프트, 컴투스 홀딩스 이런 거 좀 하고요. 위메이드도 좀 하고. 근데 저는 게임주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좀 했었고 상장했을 때. 왜냐면 이 게임주들이 호가가 좀 많이 비어 있어. 그래서 비중 실기가 조금 어려워서 좀 하다가 안 했어요. NC소프트는 비중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또 LG화학, LG엔솔, 그렇죠? 2차 전지군,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게 제일 약체라서 매도치기 좋고 소재주 중에 가장 약한 애는 LNF 얘가 좀 가장 약한 편이죠. 또 포스코 퓨처엠도 있는데 그거 할 바에는 저는 BM이랑 홀딩스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집중해서 했고 또 기아 현대가 좀 많이 현대차가 많이 이제 강세였다가 많이 빠졌잖아요. 강세일 때 얘네들 좀 봤고요. 예, 좀 뻔해요. 그러면 방산주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 한국 항공우주 뭐 이런 거 잘 나갈 때 이런 것도 비중 실기 좀 그렇지만 예,
주요 섹터일 때는 봅니다. 음, 그래서 주요 보는 종목이 좀 많지 않아요. 주식 선물은. 네, 그래서 그 섹터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추적하면서 매매하기 때문에 주식보다 좀 더 간편하다. 종목 선정에 있어서. 그리고 좀 템포가 좀 느린 편이라서 음, 어쨌든 주식 선물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부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지수 선물 코스닥 200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예, 나중에 그 내일 매매할 종목 시나리오 타점 이런 거 할 때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 종목 타점 시나리오도 당장 안 드리는 거는 지수 매매에 일단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리고 세금 관련에 있어서는 주식 선물은 세금이 없어요. 예, 없어요. 수익에 대해서 없다. 거래세만 존재한다. 거래세조차도 한 호가만 먹어도 수익이 나죠. 주식 선물은. 그죠? 예, 마찬가지로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 예, 근데 주식은 사면 두세 호가 정도 0.26%인가요? 예, 그 거래세와 키움에 내는 수수료만큼 한두 호가를 먹어야 본전이죠. 그죠? 그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지수 선물이나 주식 선물은 틱틱이가 가능해요. 틱틱이가. 틱틱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가라고 얘기하는 호가창의 갭이 있죠. 바로 위에 호가, 아래 호가. 요거를 그냥 지수 선물에서 그냥 틱이라고 얘기해요. 플러스 1틱, 마이너스 1틱. 그죠? 예. 틱틱이라는 건 한 틱, 두 틱, 세 틱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잔잔하게 먹어도 목돈이 돼요. 이게 신기한 거야. 이래서 스캘핑을 하는 거고, 스캘핑을 잘 치시는 분들은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어요. 불개미님이 주식 선물로 찍찍이 스캘핑하면 떼돈 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캘핑을 굉장히 순발력 있게 잘 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제 지수 매매. 그러고 나서 불개미님이 지수 매매 시작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계속 수익 인증이 장난이 아니죠, 그죠? 음, 그래서 잘하시는 거고. 찍찍이가 가능한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주식은 사놓고 두세 억거 올라서 팔아도 본전 내지 약간 거래세 정도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얼마라도. 기분 나쁘죠, 좀. 근데 그거 견디다가 폭망하는 게 사례도 많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 거래세 세금 아끼려다가 본청 치려고 그냥 본청 못 치고 날아가면 그냥 그거 그대로 두드려 맞고, 예, 머리 쥐어박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주소는 세금 없고요. 국장 지수는 10%에 뭐 주민세인가 붙어서 10% 내외예요. 10%좀 넘어요. 예. 11%인가? 이 정도 될 거고. 예. 해서는 20%예요. 해서는 20%.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주어지는데 일단 뭐 세금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국장님도 벌기만 하면 되잖아. 벌기만 하면. 물론 월억씩 벌어서 1년에 12억 버는데 이 중에 뭐 2, 3억이 11%니까 얼마야? 1억 4, 5천 뭐 대략 그거 내는 게 아깝긴 하겠죠. 한 달치 수익이니까. 그치만 그렇게 벌 수 있는 그라운드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 지수는 종목 선정 없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회전율 매매를 할 수 있고 예. 대신 미장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죠. 예, 어쨌든 세금은 그렇고 난이도로 보면요. 해선 나스닥이 저는 제일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본장에서의 그 휩소와 변동성이 와 제가 본 것 중에는 가장 세요. 가장 센 편이야. 센 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대에 해선보다 더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이 있을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본장에서 이렇게 막 요동치는 거는 해선 나스닥 100이 정말 탑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음. 근데 그게 금융투자소득세도 또 한번 연장되지 않았나? 있다고 했다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음. 예, 금투세 개인에다 그리고 맞아 유예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슈퍼개미는 영향이 있어요. 슈퍼개미. 예.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 주식의 경우 주식의 경우도 슈퍼개미 같이 지분 공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때 포스코 GX 얘기할 때 음, 그 양도차익 그런 것 때문에 슈퍼개미들은 물량을 털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연말로 갈수록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예, 그래서 주식도 예,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어쨌든 금투세는 유예한 걸로 저도 그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난이도는 해선, 국선, 주식 선물, 주식 요 순서대로 보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주식 선물이 주식보다도 좀 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주식 선물은 종목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어려운 사람에게는 주식 선물이 더 쉬워요. 근데 이제 롤링이 잘 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별거 아니니까 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주요 맥점 수익 모델을 잘 만들면 당연히 수익을 벌 수 있죠. 근데 주식의 단점이 뭐예요? 대부분이 비중을 못 실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주식으로 2억, 3억씩 베팅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억대 넘는 사람도 소수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실는다는 게 이제 사람마다 상대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중을 싣기가 좀 어렵다. 주식은. 또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호가에서 안 받쳐주고 시가총액이 작으면 뭐 억대로 넣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을 해야 돼. 좋은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음, 아무튼 저는 경험해 본 바 그래요. 주식은 주식은 그런 단점이 있다. 그죠. 캔디 엑센님 말씀처럼 주식 선물은 또 잘못하면 엇박자 매매가 돼서 양싸다구를 맞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매수도 잘 안 되고 매도도 잘 안 되면 양싸다구 왼쪽 밤 오른쪽 밤 맞으면서 피해가 한 방에 커질 수 있어요. 그 주식 선물, 그러니까 지수 선물, 국선, 해선, 주식 선물 다 포함해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매매는 켄지 쌤님 말씀처럼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양싸다고 맞으면 정신없이 잃어요. 멘탈도 나가고. 맞아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방향으로 벌 수 있는 장점인가 동시에 양방향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선물 계좌가 주식 선물, 지수 매매, 해선 매매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타점과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익 모델과 타점과 필살기가 중요하다. 근데 이게 우리가 원칙과 기준이 좀 명확해서 꾸준히 버시는 분이 월업사에 계시고요. 또 아직까지 그게 좀 갈피를 못 잡는 분, 될 듯 말 듯 한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지금 필살기에서 제대로 배워서 이 필살기와 이 차트 월업사 타점을 비교 검증, 교차 검증하면서 매매를 해나가면 엇박자 매매도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월업사 타점도. 그리고 제가 손절난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 그래서 엇박자로 양방향으로 손절 나온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 짧게 잡고 들어가서 손절 볼 걸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비 내고 고스톱에 판돈 내듯이. 근데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매수세가 약해. 약하면 짧게 본청이거나 약익절하고 나올 때 있고요. 또 손절이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양싸다고는 물론 당연히 존재해요. 월억사 타점으로 하다 보면 양싸다고 맞을 수도 있어요. 신호대로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짧게 게임비 주고 나오고 그 추세에 맞게 다시 또 매매하면 돼요. 문제는 양싸다구를 맞는데 스탑로스도 없고 손절도 안 되고 물리는 경우가 이제 대박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싸다구를 맞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다. 매매하다 보면 스위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스위칭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게 되면 양싸다구 맞은 거죠. 양싸다구 맞으면 맞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짧게 손절 주고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 양싸다구를 맞아서 손절을 못 치고 물리게 된다는 거는 대형 사고예요. 예. 맞아요. 약 오른 경우 맞죠. 스위칭 그때가 손절했더니 또 원위치 돌아오고 맞아요. 손절 당했는데 스위칭한 게 오히려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 소화를 돌파 후에 매물 소화하고 날아가는 경우 그 매물 소화에서 난 털렸는데 매물 소화 이후에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날아가는. 그런 경우 있고 약 오르는 경우가 많죠. 매수 스위칭할 때 변곡 구간에서 그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자연스럽게 게임 판돈 주면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할 때는 크게 먹고 매수 스위칭, 매도 스위칭이 실패해서 양싸다고 맞을 때는 좀 짧게 털리고 이런 과정은 다분히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양싸다고 맞으면 되게 매매를 못하거나 양싸다고를 맞으면 되게 비참하다거나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아니고 매매 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스위칭을 잡아내기 위해선 100%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박스 상단이랑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박스 상단에서 이따 이 그린 거 보실 텐데 이렇게 지사접판으로 가면 예, 여기서는 쌍바닥 매수하고 그죠? 여기서는 이제 매도 치잖아요. 그죠? 여기 고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외쌍이 되거나 여기서 쌍봉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린 여기서 매도 치고 매수 치는데 가끔 요 봐요. 1박이죠. 여기 고점이 생긴 1박, 2박인데 가끔 2박 때 날아가는 경우 있고요. 혹은 떨어졌다가 요 3박에서 돌파가 나오는 경우 돌파하자마자 여기서 매물 소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손절이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인까지 해버리면. 혹은 4박에 아이고 혹은 4박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3박, 4박 했죠. 그 박스 상단을 터치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건데 예. 고점이 생기고 여기가 첫 번째 터치가 1박, 두 번째 터치가 2박, 세 번째 터치가 3박, 네 번째 터치가 4박. 보통 3, 4박에 돌파가 많이 나오는데 예. 가끔 2박에서 여기서 매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내 바로 돌파, 2박 때 바로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손절이죠. 근데 2박에 가니까 매수 스위칭을 했는데 얘 가다 말어. 또 손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손절, 매수 스위칭 손절이 나는 거예요. 짧게 짧게.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박스 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근데 먹으면 돌파니까 좀 수익극대화가 가능하고 손절은 우리 짧게 주는 거니까. 예. 양싸다고 맞는 것도 일종의 매매의 정상적인 거예요. 기분은 나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월옥사 하면서도 양싸다고 신호대로 했는데 맞을 수 있고요. 대신 한번 먹을 때 양싸다고 맞은 손실 금액을 충분히 보전하고도 남죠.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돌파는. 예. 그래서 손익비가 높은 거다. 높은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돈 벌기 쉬운 순서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국장 코스피 200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나스닥보다 빠르지도 않고요. 레버리지는 주식 선물보다 더 높은데 이게 이제 명확한 필살기와 명확한 우리가 차트 분석 타점에서 들어가면 손절 잡고 들어가면 손절일 때 조금 주고 먹을 때 뭐 스칼픽처럼 작게 먹다가도 어떨 때 크게 먹고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이게 그냥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음. 또 나랑 맞는 장이 있어요. 내가 상승 원웨이장에서 잘하면 그때 좀 많이 버는 거고, 박스장을 잘하면 박스권에 지사접한 때 좀 버는 거고, 하락장 원웨이 잘한다? 하락장 원웨이 때 나가리 차트 때 또 많이 벌 수 있고, 나랑 맞는 장에서 많이 벌고, 나랑 조금 덜 맞는 아직 미스매치, 매치가 안 되는 부분에서 좀 적게 벌거나, 혹은 가끔 손실로 끝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훈련하면서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예, 알게 되실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장 코스피 200이 돈 벌기 제일 쉽고요. 검증해 봐도 이게 돈을 제일 빠르게 벌어요. 빠르게. 우리 주선사 할 때도 결국은 주식 선물로 했던 분들 금방 돈 벌었죠. 근데 이분들이 지수 선물하더니 더 많이 벌었어.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식하실 때는 좀 아리까리 좀 돈을 잘 못 버시던 분들이 주식 선물에 와서 잘 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력은 이 실력이나 비슷한데 조금 늘었겠죠, 실력이. 근데 비중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여기서는 잘해도 비중을 못 싣고, 예. 여기는 주식 선물에서는 강제적으로 비중이 실리니까는 짧게 먹어도 이기 나는 거야. 제가 생각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원칙대로님 들어가십시오. 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그래서 예. 잠깐만요. 그다음에 주식 선물 해선. 저는 주식은 돈을 굉장히 못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럼 저는 주식으로 못 벌었냐? 아니에요. 주식을 벌었는데 저는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버는 거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보통 곧잘 하는데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못 번다는 게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면 잘하시는 분들 비중 실나요? 비중 못 실어요. 비중 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느 정도 잘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비중을 원래부터 태생이 실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로 있어요. 예. 태생적으로 비중을 못 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을 수도 있어요. 훈련하고 조금씩 늘려나가면.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고
예, 내가 실력이 되는데도 자꾸 10만 원, 100만 원, 단주 이렇게 승률이 나는데 수익금은 작죠. 한 달로 치면은 뭐 100만 원도 안 되고 몇십만 원밖에 안 되고 나는 승률도 좋고 나는 매매도 잘하는데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이 비중에 걸리기 때문이죠. 적어도 뭐 한 1,000만 원 정도는 해야 3% 먹으면 단타로 한 30만 원 벌잖아요. 이거 이런 거 하루에 3번 하면 한 90, 그죠? 한 번 까였어. 한 30만 원 손절, 그거 한 60만 원. 요런 게 쌓여야 월천으로 가는데 이 1,000만 원 정도의 한 번 베팅에 비중을 전혀 실지를 못하죠. 예. 500만 원 실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근데 주식 선물은 강제적인 비중이 실리죠. 그죠? 예. 왜냐하면 주식 선물은 한 계약이 10주예요. 주식으로 치면. 근데 주식 선물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보통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못해도 10만 원 전후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주식은 비싸면 2, 3만 원, 4만 원이에요. 그죠? 보통 1,000원대, 몇천 원대가 많고 주식하다 보면. 그죠? 물론 주식 중에 주도주 중에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하는 거 있지만 예. 근데 그런 거에 비중을 못 실으니까 수익률이 좋고 어느 정도 주식을 한다고 쳐도 그걸로 의미 있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의미 있는 돈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 쉽게 말하면 월천이죠. 월천 정도 하면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옵션이 생길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혹은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월천 정도 벌면 자영업을 포기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게 생길 수 있죠. 인생이 유의미하게 변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죠? 월 단위로 번다면. 물론 이제 그것도 한 달 벌어서는 안 되고 계속 벌어야 그럼 확신이 들겠지만 근데 우리가 비중을 채우지 못하고 자꾸 주식 매매를 하는 버릇을 들이면 주식은 자꾸 잘하는데 내 인생을 막 크게 변화시킬 만한 그게 아주 잘하는 사람 빼고요. 그러니까 사람없이다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3,400만 원으로 하루에 뭐 3, 40, 2, 30, 뭐 잘 벌 땐 4, 50 이렇게 벌었대요. 하루 수익률이 꽤 됐어요. 예. 주꾸미 가이딩대로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그러다가 이제 그 급등신호 종목 추적 롤링 추적 하시면서 그중에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도 짜고 그래서 부지폰이 가이딩대로 매매도 하고 또 그 급등신호 종목 모아놓은 것들을 롤링하면서 또 하고 하면서 되게 적은 시드인데도 불구하고 예, 거의 한 달 수익률 100%, 7, 80% 이렇게 하루에 2, 30씩 하시니까 예,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특출나게 잘하시는 거고 시드가 작아도 유의미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게 이제 살아봅시다님, 불개미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약간 솔직히 말하면 소수고요. 누구나 다 살아봅시다니나 불개미처럼 잘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압도적인 훈련량과 압도적인 어떤 집중력 이 두 분 다 그런 걸 다 소화해내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런 소액으로 매매할 때 그러니까 홀딩도 좀 어렵고 매매 횟수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유의미한 돈을 벌어서 인생을 바꾸는 데는 조금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분명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인. 평균적으로 우리는 비중을 실지 못하고요. 평균적으로 비중을 실으면 잃어요, 보통. 비중을 안 태울 때는 버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는 비중을 태우면 잃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생리가 그래요. 생리가. 내가 비중을 태울 정도로 그 종목이 만만하니까 그래요. 그 종목이 내가 보통은 올라가는 종목은 비중을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올라가거든요. 빨리 올라가니까 겁나니까 소액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먹을 때 소액만 먹는다고. 근데 우리가 비중 언제 실어요? 물릴 때. 혹은 횡보박스에 천천히 갈 때. 명확한 타점은 아닌데 갈 것 같은데 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물타기나 분할 매수해 놓은 게 비중이 쌓이면서 우리는 비중이 실리죠. 근데 비중 실릴 정도로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는데 여러분들이 비중 실어서 돈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시간적 여유 다 주고 막 그런가요? 그래서 박스권에 사서 올라가서 버는 경우도 있지만 예. 거기서 한번 쭉 떨어뜨려 손절 치우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아니 매집을 하게끔 놔두지 않잖아요. 예. 세력들은 자기들이 돈 벌어야지. 개미들이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막 여기서 비중 막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예. 그거는
누군가 비중을 놓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개미들이 먹을 수 있는 걸 허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개미들이 세력은요 주가를 올릴 때 올라타는 개미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같이 주가를 올리니까. 근데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막 매집한 개미들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털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생리가 내가 매집이 되어 있으면 보통 손실을 보고 올라갈 때 내가 먹을 때는 비중이 안 실려서 조금 먹고 이게 결과적으로 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세력들이 내가 비중이 쌓여서 많이 먹을 만큼 그런 기회를 잘 주냐고요. 잘 안 주죠. 예. 내가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나 곧 뒤통수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매집하는 기회를 왜 줘? 예, 세력들이. 자기들이 매집해야 되는데 올릴 건데 그죠? 그런 의심 안 해봤어요? 왜 나는 비중이 실리면 돈을 잃고 왜 나는 비중이 안 실리면 돈을 버는지 타점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매존 X라고 막 얘기했던 얘기도 그런 과정이고요. 매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분할 매수나 물타기 형태로 계속 하게 되면 계속 크게 잃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돈 벌 타이밍을 잘 안 주는 게 정상이죠. 그죠? 개미가.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예,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제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다가 주식을 간간히만 하고 이제 보통 주식 선물이나 지수 매매, 해선 매매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주식으로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 비중도 실렸는데 이게 이제 호가창이 갑자기 유동성이 변동되거나 이러면 꼼짝없이 거기서 당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차트를 쓴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제가 던져서 예, 역사에 기록됐어요. 그 종목의 음봉, 장대 음봉을 내가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몇 분 계시죠? 저도 몇 분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식도 장점도 많아요. 많은데 그렇다. 그래서 저는 선물 쪽을 선호한다. 선물이 매매 횟수를 줄여도 그래도 의미 있는 돈을 벌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 배우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고 빠르다. 그거는 주선사에서 어, 이제 주식만 해오시던 분들이 주선사에서 이제 막 선물 배워서 시작하자마자 한 달 전후로 해서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버는 걸 증명해 주신 분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이 월업사에. 예, 뭐, 모투든 실투든 그건 상관없고요. 저기 뭐야. 뭐 골드크라운 요즘 되게 잘하시죠. 거기에 대나무님은 저한테 보낸 거 보니까 우디라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하루에 1, 200씩 잘하시더라고요. 예, 여기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해서 오셨는데 예, 그다음에 뭐 라우님, 블렌쇼님, 로제님도 우리 BM의 여신 로제 로제님 예, BM으로 아마 한 2, 3억 정도 해먹으셨을 거야. 그죠? 좋은 의미로 버셨을 거야. 하루에 막 200, 500 막 이렇게 버셨으니까. 예, 그죠? 그다음에 어, 또 이제 블렌쇼님 잘하시죠? 블렌쇼님 8천 얼마 인증하셨죠? 지난달에. 살아봅시다님은 뭐 주식대도 잘하셨고 주선도 잘하셨고 지수도 잘하시고 뭐 만능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말 그 FM대로 하시는데 대박. 아잉님도 잘하실 때는 300, 500씩 찍죠. 그죠? 예, 그죠? 그리고 또 손절본 거 또 잘 랜딩도 하시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는 안 계시지만 선물로 넘어와서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월업사에는 안 계시지만 주꾸미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유의미한 돈을 빨리 벌려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선물을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매매 수도 많은 지수 매매를 통해서 훈련을 하면 전업의 경우 한 달 조금 늦는다. 좀 더디다 그러면 두 달. 또 직장인의 경우는 두세 달 정도 심도 있게 실제로 모투로 훈련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 이 주식으로 안 되는데 주선으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월오백 월천이 된다고? 좀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검증이 된 거고요. 충분히 돼요. 왜냐면 강제 시드가 커서 그래요. 주식으로는 아무리 좋은 거 알려줘도 내가 만 원, 10만 원 베팅하면 그걸로 500만 원, 1000만 원 벌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죠? 내가 한 번 베팅할 때 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베팅하는데 어떻게 월 500, 1000을 벌어요.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죠. 그죠? 근데 이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지수 선물만 해도 최소 한 계약에 800만 원 전후죠. 그죠? 예. 거기다가 주식 선물도 한 번 들어갈 때 계약 자체가 한 계약에 막 5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왜냐면 10주니까. 30만 원짜리 한 계약이면은 300만 원이죠. 그죠? 근데 주식 300만 원짜리 들어가면 들어가나요? 벌벌 떠실 분들이 많죠. 예. 10만 원, 뭐 기껏해 100만 원까지는 쉽게 들어가도 300, 500, 1000, 2000, 3000은 못 넣으신단 말이야. 예. 단위의 문제도 있어요. 공이 하나 빠지잖아. 주식 선물은. 그죠? 공이 하나 빠지 10계약이 한 계약이 10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예. 좀 더 좀 용이함이 있고 리스크 관리만 잘하시면 시드가 실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필살기를 배워서 신호대로 하시면 그래서 비중 때문에 버실 수 있는 거예요. 논리가. 타점 이런 것들은 주식에서 하시든 주식 선물에 하시든 지수에서 하시든 일정한데요. 일정하게 높은 편인데 주식으로 제가 가르쳐 주는 월억사 필살기로 주식으로 했는데 비중을 안 실으면 당연히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승률이 좋아도. 그래서 강제적인 어떤 레버리지와 시드가 베팅이 되어야만 하는 주식 선물과 지수 선물은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벌었던 수준보다 10배 혹은 15배, 20배 가까이 수익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게는. 강제적인 시드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국장 지수가 일단은 가장 높은 확률로 빠르게 배워서 빠르게 실수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검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식 선물은 템포가 좀 느리지만 필살기가 있어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고 굉장히 높아요, 승률이. 이것도 물론 월업사 그 타점 분류에 들어가야 더 승률이 높지만 또 상위 차트도 좀 볼 때가 있어요. 예. 해서는 똑같아요. 매매법이. 예. 똑같은 필살기를 쓰는데 여기는 이제 아랫꼬리 윗꼬리가 많아서 손절을 찍고 그 추세가 맞지만 손절 찍고 갈 때가 많아. 이런 변칙적인 것 때문에 좀 승률이 떨어져요. 해서는 본장에서는 풀이장에서는 좀 괜찮아요. 예. 요거는 해선 쪽은 나중에 한번 같이 필살기 한두 개 끝내고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리고 주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식 위주의 매매로 시작하셨으니까 주식은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중을 못 실으면 주식은 의미가 없다. 도루묵이다. 예. 근데 내 목표가 주식으로 인생 바꾸는 게 아니다. 그냥 뭐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 큰돈 안 들이고 그냥 뭐 멀리 보고 그냥 실력을 쌓기 위해서 지금 한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주식이든 추선이든 뭐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데드라인이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유의미한 돈을 벌려면 주식은 비중을 실으셔야 된다. 근데 그 비중 실는 게 어려우시다면 주식으로는 바뀌기 힘들다. 되게 힘들다. 계산상 뭐 1%씩 계속 먹으면은 될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시드가 늘어나는 만큼 베팅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가끔씩 손절나면 또 가슴이 쪼그라들죠. 예, 쫄보가 돼요. 그럼 비중 팍 줄이고 그러면 될라다가 도루묵, 될라다가 도루묵, 될라다가 도루묵. 예, 도리지를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제가 주식을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다 주식은 양방향 매매가 안 되니까 매매 기회도 종목 패전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추적하더라도 장에 따라 장이 안 좋으면 주식으로는 돈 벌기가 조금 어렵죠. 특히 중하수 분들은. 에, 근데 이제 선물 쪽은 양방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주식으로는 더 많이 벌긴 힘들잖아요. 똑같이 벌기만 해도 잘하는 거야. 잃지만 않아도 잘하는 거야. 근데 에, 주식 선물은 주선은 하락장에 베팅할 수 있어서 하락장에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목요일이었네. 목요일 날 타요님이 그 나 있다 매도 신호를 보고 코스피 지수 종가를 했어요. 종가 매매를 매도로 세계약을 해서 아침에 300 얼마 수익을 내셨던데. 네. 그게 그게 요거예요. 여기 표시해 놨죠. 여기서 타요님이 들어갔어요. 나 있다 매도 신호 보고 음,
들어가서 수익을 보셨대요. 그러면 우리 또 좀 쉴까요? 이 스탑로스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본격적으로. 조금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 오늘 근데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아무튼 좀 후루룩 읽고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 한 5분 5분 쉬고요. 죄송합니다. 2시 21분, 22분 이때쯤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요거 스탑로스 방법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 쉬고 22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